네, 정치 속보기 시간입니다.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. 자, 배 부장. 네. 지금 새누리당을 두고 뭐 한 지붕 두 가족, 한 네. 지붕 세 가족, 네. 몇 가족으로 갈라져 있습니까? 뭐 크게 보면 두 가족인데 완전히 딴 나라 당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도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막말, 삿대질, 난무했습니다. 그리고 이 탈당 얘기도 나왔고요. 오늘 그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새누리당이 집안 싸움으로 난장판입니다.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정현 대표 배은망덕하다고 펄쩍 뜁니다.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런 이 대표에게 방 빼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대표, 당신들은 뭐 잘났느냐고 면박을 줍니다.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꾸 이러면 보따리 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요. 최경환 서청원 의원, 갈 테면 가보라는 태도입니다. 이미 한 지붕 두 가족인 새누리당, 이러다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닐까요?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말이죠. 네. 나가겠다고 협박은 하는데 네. 이 대선 주자들, 뭐 10%도 안 된다는 대선 네. 주자들 진짜 나갈까요? 네, 지금 뭐 남경필 지사는 오늘 와서 탈당 고민 기피하고 있다. 이미 대화도 나누고 독일 있다. 갔다 온 거죠? 그렇죠. 네. 새 출발 막으면 결심하겠다. 뭐 이런 아주 강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박들 사이에 탈당 플랜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맞고 그다음에 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가서는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도 다 죽는다.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네, 네. 이 관건은 이겁니다. 지지율과 당 지지율과 결국에는 이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가세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. 지금 뭐 그 새누리당 지지율이 사실 1등 한 지가 한 두세 달 전인데 이미 2등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 전이고 오늘은 3등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가 나오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도저히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이 몇 명이나 가세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아마 김무성, 남경필 이 두 사람은 탈당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건은 원희룡, 그다음에 유승민, 네, 네. 오세훈 이 사람들까지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진전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. 네. 뭐 어쨌든 이 탈당 카드까지 나왔다면 지도부가 버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당내 구도도 네. 친박이 여전히 많은 겁니까? 아니면 친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까? 일단 절대적인 숫자는 친박이 많지만 이미 친박 중에 외곽은 와해돼가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지만 핵심 친박들이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탈당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. 아무리 그래봐야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적 대규모 탈당 한 번도 없었다. 당신들 나가서 풍찬노숙 할 수 있냐? 절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. 부르주아 정당이라서 그렇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배부른 정당.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전에 가장 대규모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그 독수리 요용제 5명 탈당한 네, 거. 네. 그 외에는 없을 건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두 달만 버티면 어차피 촛불은 시들해질 거고 반발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내년 초면 대선 주자인 네. 반기문 총장도 온다. 그러면 우리는 독자 생존할 수 있다.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현실적인 문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,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돈도 많이 들죠. 사람도 네. 모아야죠. 조직도 다시 꾸려야 되는데 맞습니다. 그 현실성은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쉽지 않죠. 그래서 지금 그 밖에서 이재호 전 의원이 하는 그 정당을 어떻게 이용해보자 발판으로 네, 네.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신선미가 너무 떨어지죠.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나가서 교섭단체만 만들면 네. 국고보조금 수십억 나오지 않냐 하는데 그게 좀 난감해요. 왜냐하면 이미 4분기 국고보조금 나갔고 내년에 2월 돼야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가서 만들려니까 막상 창당 자금이 없는 거죠. 그렇다고 대선 주자들이 자기 돈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낼 사람도 없고 이러다 네.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지금 비박들이 말이죠. 네. 어쨌든 당을 못 만든다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대표도 이야기한 게 있지만 제3지대론에 합류하면서 뭐 여야가 아울러서 하나의 정당을 새로 만드는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 그래서 비박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제3지대.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, 네. 그다음에 민주당의 비문, 네. 그다음에 비노 이 세력들을 묶어서 빅텐트를 한번 쳐보자. 왜냐 안 그러면 자기들 혼자서는 독자 생존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3지대에서 중도, 그러니까
친박과 친노를 제외한 중도 세력화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대선에서 한판 해볼 수 있다. 그리고 그 고리는 권력 분전과 개헌이다. 네. 그래서 대통령, 총리, 당권 이 세 개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타협해 볼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렇게 하면 반기문 총장도 어쩌면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.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오늘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야권 내에서 뭐 지도자 모임을 제안을 했는데 모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.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겁니까, 요즘? 아무래도 중도에 있다 보니까 친노 진영도 친박 진영도 아니면 비박 진영도 모두가 이 중도 표를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삼지대의 뭔가 중심처럼 네. 이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야권 주자들만 먼저 모았지만 이 안철수 대표는 이 야권 주자들로 한정하지 않고 여권 주자까지 다 모으겠다. 이런 아주 대단한 포부를 보이고 있는데 뭐 양쪽 다해서 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이게 참 양날의 예. 칼이군요. 자,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예. 있습니다. 우리 청와대에서 트럼프, 그러니까 네.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네. 본인이 직접 받았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간에 정상 간에 전화를 하려면 이 외교 당국 간에 실무적인 그리고 그렇죠. 청와대는 네. 실무적인 전화가 오가야 되는데 우린 당연히 저쪽에서 준 전화번호를 이 실무자가 했더니 네. 바로 트럼프입니다 한 거죠. 오. 깜짝 놀란 거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받을 줄은 몰랐는데 이전에 왜 노무현 대통령 때 집에 기자가 전화했더니 저 노무현입니다.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돼서 그래서 이거 바로 트럼프 당선자가 박 대통령 바로 연결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힘듭니다. 그랬더니 그럼 기다리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또 굉장히 재밌었던 상황이죠. 네.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했을 때도 또 바로 받았다 그러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. 근데 어쨌든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먼저 통화한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이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보통 미국에서 전화하면 참 안 받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안 이 받는데. 트럼프의 비밀 전화,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말하면 직선 라인을 알아낸 사람, 이 사람 상주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, 아주 오늘 재미있는 잘 상황이었습니다. 들었습니다. 예. 네.